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넘도록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고 시누이의 핍박 속에서 지내던 3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가족들과 아예 연을 끊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당신 이사 가는 날 반포장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왜 기사님이 포장 이사로 바꾼다고 하셔? 아, 그거 반포장으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랑 누나가 그냥 포장이사로 하라잖아. 괜히 돈 아낀다고 반포장해봤자 더 고생만 한다니까 그냥 포장으로 했지. 아니, 시어머니랑 형님이 돈 아끼라고 평소에 잔소리 하셔서 우리 반포장으로 한 거 잊었어? 응, 알지. 근데 막상 여름이기도 하고 반포장이사 힘든 거 아니까 그냥 포장으로 하라고 하시네. 이거 나한테 따져봤자 아무 의미 없어, 여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자. 내가 처음에 반포장 말고 포장 이사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잔소리 하셔놓고 또 말을 바꾸시니까 황당해서 그러지. 그리고 당신도 참 대단하다.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제깍제깍 알려주기라도 해야 할 거 아냐. 막상 돈 입금하는 것부터 연락은 죄다 나한테 맡겨놓고 당신 혼자 결정만 덜렁 내리면 어떡하라고? 내가 덜렁 결론 내리고 연락한 거 아니야. 누나가 이사하시는 기사님한테 말한 거지. 나도 누나가 이미 바꿔놓은 거 조금 전에 들었을 뿐이라니까? 왜 자꾸 엄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서 그런다, 속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다운 척은 엄청 해대더니 형님한테 아쉬운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안 했지. 에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래도 나 사랑하지? 몰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꼭 미리미리 말을 해줘. 저번에도 온천인지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온다고 할 때 나 쏙 빼고 갔었던 거 기억나지? 가족 행사 좋은 일 있다고 할 때는 빼고 부르고 굳은 일 할 때는 나 시키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알겠으니까 내가 누나한테 잘 말을 해볼게. 당신이 형님한테 말을 잘하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화를 좀 내야 한다고. 안 그러면 그 역할 내가 해야 하는데 괜찮겠어? 당신이 해주면 좋기야 하겠다. 일단 내가 좋게 말을 해볼게. 나 괜히 싸우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차라리 내가 좀 귀찮고 말지. 당신만 귀찮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나까지 얽혀서 매번 문제가 되니까 그러잖아. 하여튼 앞으로는 신경 써줘. 결혼하기 전만 해도 댄스 학원의 강사로 매력적이고 남자답던 남편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몇 년 살다 보니 그 실체를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지독히도 우유부단하고 시누이나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껏 공들여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것이 있어도 말 한마디에 무산이 되는 일이 잦으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죠. 그나마 남편이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시누이는 아예 제 속을 긁어놓는 사람이었어요. 올케, 오늘 나 책상 배달한 거 조립이 필요한데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네. 나 이런 설명서 같은 거며 혼자 조립하는 거 못하잖아. 요즘은 책상 같은 거 주문할 때 조립도 다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같이 신청하시진 않으셨나 봐요? 올케가 이런 일 야무지게 잘하는데 괜히 생돈 나갈 필요는 없잖아. 설명서 깨끗하게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와서 일 좀 하고 가. 그리고 나한테 와서 짜장면 좀 사주고. 올케 최근에 이사하는 거 보니까 괜히 짜장면이 땡기고 그러더라고. 이사는 제가 했는데 왜 형님이 짜장면이 땡기세요? 그리고 형님이 막상 돈은 저보다 더 많으신데 오히려 좀 사주시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도 제가 하러 가는 건데 공짜로 부려먹으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설마 올케, 그거 농담이라고 한 말이야? 책상 조립은 내가 부탁을 하면서 안 그래도 나중에 좋은 거 대접하려고 그랬어. 당장 내가 올케가 사주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말한 건데 그걸 이렇게 돌려가는 거야? 돌려가는 게 아니라요. 농담식으로 저도 얻어먹고 싶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형님 생각해보시면 만날 때마다 늘 제가 밥 사고 일은 제가 다 하잖아요. 아, 그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 이거지? 그렇게 따지면 올케는 나한테 평생 먹을 거 사고 이자 따박따박 갚으면서 살아야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형님한테 돈 빌린 적 있어요? 나한테 돈 빌린 거야 없지만
현백이 취직한 자리 내가 다 마련해 준 거잖아. 내 남편이랑 이혼하기 전 인맥으로 사정사정해서 장만해 준 거니까 그 정도는 내가 자격 있지 않을까? 형님이 자격 운운하시기에는 별로 한 게 없지 않을까요? 이봐 올케. 나 결혼정보 회사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야. 올케 스펙이면 50대 할아버지도 간당간당한 거 알지? 그런 사람을 내가 번듯한 직장 가진 동생이랑 결혼하게 해준 거잖아. 덕분에 다달이 월급 넉넉하게 나오는 남편 두고 집에서 뒹굴거리면서도 팔자 좋게 지내고 있고. 형님이 제 남편 직장 장만해 주신 건 고마운 일인데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이러시려고요. 저도 형님한테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듣자 하니 말씀이 많이 지나치시네요. 집에서 뒹굴거리다뇨, 제가요? 그리고 50대 할아버지가 뭐가 어쩌고 어째요? 내가 올케 집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반찬들이 죄다 말라 비틀어지고 생기가 없더라. 집에서 그때그때 반찬 만들어줘가면서 현백이 챙겨줘도 모자랄 판에 냉장고에 잔뜩 만들어 놓은 거 처먹으라고 하는 거 보고 내가 기함을 했어. 끼니마다 요리를 차리려면 저한테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와야 가능하겠죠? 형님이며 어머님이며 남편이 용돈 갖다 바치는 통에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서요. 저도 장보고 그때그때 요리하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거 봐. 뭐든지 올케는 하겠다고 말을 안 하고 따박따박 이렇게 대들고 핑계만 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올케를 아무리 좋아하려고 노력해도 정이 안 드는 거야. 저라고 형님 마음에 드는지 아세요? 결혼하고부터 이제까지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오구구 하시면서 제가 힘든 건 한 번도 신경 써주신 적 없잖아요. 솔직히 저로서는 서운한 것도 서운한 거지만 인간인 이상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됐고. 나는 올케랑 당분간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이딴 식으로 손윗 사람한테 구는 거 보니까 결혼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됐겠다 싶네. 앞으로 사과할 때까지 절대로 나는 올케한테 좋게 대할 일 없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도 형님이 먼저 사과 안 하는 이상은 절대 사과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전 신우이의 사이가 한번 틀어지게 되니 오히려 불편하기는커녕 편하기만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저를 불러대고 괴롭히는 꼴을 안 봐도 되니 아주 만족스럽기까지 했었는데요. 남편은 신우이에게 사주라도 받았는지 사과를 해보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지만 저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신우이는 본인이 또 아쉬운 일이 생겼는지 은근슬쩍 제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올케. 내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네. 안 그래도 부탁할 일이 있기도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연락해봤어. 저야 뭐 스트레스 받을 일만 없으면 늘 건강한 편이죠. 그런데 평생 저 안 볼 것처럼 그러시더니 왜 갑자기 연락을 하셨을까요? 올케 보고 싶은 때에 뭐 시기라도 정해져 있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하는 거지. 내가 옛날에는 너무 올케한테 막 대했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형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마음이 많이 풀리네요. 아랫사람으로서 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존중을 해드려야 했는데. 에이, 지나간 얘기 재미없으니까 그만하자. 그보다 더 건설적인 앞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지. 건설적인 얘기면 대체 어떤 얘기인데요? 요즘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누군가 돌볼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거든. 아, 어머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인가 보네요. 아버님도 당뇨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니 어머님까지 그러셔서 어떡해요. 맞아. 근데 막 꾸준히 일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올케가 좀 많이 도와줬으면 어떤가 해서. 대신 내가 올케 일하는 만큼 돈으로 쳐주기도 하고 신경을 그만큼 써줄게. 신경을 써준다고 하시니 감사하기는 한데요. 저 남편도 챙겨야 해서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 현백이한테는 내가 이미 말을 해뒀어. 올케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그러라고 하네. 이번에도 남편을 통해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던 저는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따지니 자기도 좀 전에 들은 내용이라면서 또 핑계와 변명을 대더군요. 이런 남편을 매일같이 보느니 차라리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병간을 하고 돈이나 버는 게 낫겠다 싶어 저는 신우이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신우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정말 잘했다 생각하게 됐는데요. 허리가 아픈 시어머니는 전과 같이 기력이 없었고 많이 아팠기 때문인지
제 병간을 정말 고마워해 주셨거든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데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러네. 당신 요즘 혼자서 밥 차려 먹고 할 거 생각하면 많이 걱정이 되는데 괜찮아? 아, 나야 당연히 괜찮지. 당신 없어도 든든하게 밥 챙겨 먹고 잘 지내고 있어. 요리도 못하는 사람이 대체 무슨 수로? 누나가 반찬 여기저기서 얻어온 걸로 챙겨놨거든. 당신이 고생하는데 굳이 요리해달라, 반찬 만들어달라, 번거롭게 하는 거 미안하니까 걱정 마. 형님한테 신세 지는 것도 좀 껄끄러운데 조만간 내가 한번 들릴게. 아냐. 당신은 그냥 거기서 엄마나 잘 돌보고 있어줘. 당신이 그렇게 신경 써주는 덕분에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덕분에 일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웬일로 당신이 고집을 다 부리네? 알았어. 그럼 뭐 당신 뜻대로 해줄게.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을 써주길 바라는 줄만 알았죠. 시누이가 저 몰래 남편을 조종하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올케가 엄마 많이 챙겨준 덕분에 나나 현백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부부 사이에 조금 떨어지게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올케가 조금만 더 참아주면 좋겠어. 아버님도 많이 도와주시니 저야 뭐 어려울 거 없죠. 뭐 힘들긴 하지만 형님께서 돈도 주신다고 하니 근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케, 그런데 내가 부탁을 하나만 해도 될까? 미안한데 인증샷 같은 거 날마다 좀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집안 청소 같은 거 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쓸고 닦았다. 이런 거 기록 같은 거 남겨놓으면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는지 파악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꼭 그런 게 필요할까요? 사실 노동이라는 게 그렇잖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온도차가 있거든. 나 그래도 올케한테 돈 주고 부탁하는 입장인데 최소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줬으면 해서. 날마다 청소하는 거 깜빡하지 말고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올케가 많이 힘들겠지만 좀 도와주라. 돈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응? 뭐 사진 찍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 너무 힘들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남편 내버려두고 이렇게 일하는 거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알지. 올케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배려할게. 대신 집안일 날마다 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침, 점심, 저녁마다 사진 좀 찍어줘. 나 올케가 그 집에 계속 붙어 있다는 거 사진으로라도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청소야 뭐 그렇게 깔끔하게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아무리 돈을 주는 입장이라지만 좀 깐깐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돈을 많이 챙겨주니 참을 만은 했죠. 또 제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 미리 찍은 사진을 보내놓고 쉬는 시간을 제 나름대로 편하게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문득 남편이 혼자서 밥을 해먹을 일이 걱정이 되었는데요. 안 해줘도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불편해서 집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죠. 남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며 베개며 칫솔이 보이지 않는 것 등 저라는 사람이 지냈었다는 흔적들을 모조리 치워버렸더라고요. 당신한테 반찬 좀 해줄까 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요리 좀 해놓을까? 아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은 엄마한테만 잘 신경 쓰면 된다니까? 어머님뿐 아니라 아버님한테도 신경 충분히 잘 쓰고 있어. 나는 당신이 걱정돼서 그러지. 왜 안 하던 소리를 갑자기 하고 그래? 하여튼 됐다면 된 줄 알고 괜히 참견 같은 거 하지 마. 어차피 나 며칠 출장 갈 거라 당신 보지도 못해. 그래? 어디로 출장 가는데? 뭐 취조라도 해?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출장 간다면 그런 줄 알라고 좀. 우유부단한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 금방 티가 나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숨긴 것을 알아내기 위해 신발을 감추고 제 흔적을 지운 뒤 침대 밑에 몸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에 오자마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몸을 씻더니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생각해보니까 당신 출장 간 동안이라도 집에 가서 청소 좀 해둘까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 진짜 내가 말을 하면 좀 들어라. 집에 올 필요 없고 엄마 아빠 간병이나 좀 잘하고 있으라고. 누나한테 돈까지 받는다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농땡이 피울 생각만 해. 이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당신 이상하다. 집에 뭐 감춰놓은 거라도 있어? 들키면 안 될 거라도 있는 사람처럼 구네.
아니,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런 거잖아. 왜 자꾸 그러니까 사람 화를 돋구고 그래? 당신이 화도 잘 안 내는 편이고 고집도 잘 안 부리는 사람이니까 이상해서 그러지. 앞으로는 당신 말 경청할 테니까 말 조심 좀 해줘. 알겠어.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이번만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라. 뭔가를 감추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정보 회사 직원인 신우이의 주선을 통해서 남편이 맞선을 봤었고 어떤 여자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죠. 그제야 신우이가 돈까지 써가면서 저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돌보게 한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황당한 일이었지만 남편까지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답은 이혼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우이는 가족들끼리만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제가 제사 준비를 미리 해두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시부모님의 집을 뒤져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죄다 찾아냈습니다. 아, 부모님 모시고 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올케. 우리 휴양하고 올 테니까 제사상 다 차려놓고 인증샷 보내. 대신 이것도 다 돈으로 쳐줄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 돈으로 쳐주니까 양반이잖아. 농담이라면 되게 재미가 없네요. 그래도 농담이라고 생각해주니까 고맙네. 올케 완전 어른 다 됐어. 너처럼 인간 쓰레기 같은 거랑 잘 지내는 게 어른이면 난 그냥 어른 안 할란다. 뭐? 올케 미쳤어? 갑자기 인간 쓰레기라니. 뭔 막말을 이렇게 뜬금없이 해? 혹시 부모님 없다고 집에서 낮술이라도 거하게 마셨어? 아니, 니들 개 같은 인간인 줄 알고 개밥 사료로 제사상 잔뜩 차려놨어. 이 개 같은 놈들아. 뭐? 개 같은 놈들? 올케 정말 미쳤구나. 왜 이러는지 이유나 좀 묻자. 네가 제사상 차리라고 할 때부터 바로 욕뱉고 싶었던 거 참았던 이유 뭔지 알려줄까? 시부모님, 아니 개 같은 종자 낳은 년놈들부터 싸질러진 년놈들까지 죄다 한통 속인 거 알아내려고 그랬던 거였어. 서랍 뒤져보니까 청첩장도 나오고 이미 상견례도 한 거 같더만. 이 미친 것들이 나한테 왜 잘해주나 했다. 올케 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일단 침착하고 얘기부터 듣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있는 죄 없는 죄 다 물어가면서 고소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현백이 스펙이 아깝잖아. 올케만 좀 참아주면 우리 집안도 더 좋은 집안 될 수 있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었지? 나 솔직히 올케 싫어한다고. 나도 좀 이뻐할 수 있을 만한 올케 좀 받아보고 싶어. 좀 도와주라, 응? 미친년, 아주 상종을 못할 년이구만. 제발 좀 넘어가주라. 내가 돈으로 다 갚아줄게. 200만 원이면 될까? 엄마 돌봐준 거랑 해서 위자료까지 그걸로 좀 퉁쳐보자. 올케 그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소박한 사람이잖아. 더 듣고 있자니 귀가 썩겠다. 꺼져. 올케.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신우이의 주도하에 몰래 결혼을 하려던 남편은 상대 집안에 발각이 나서 따귀를 거하게 얻어맞고 사기죄로 소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시어머니의 허리는 더 악화가 되었고 시아버지는 당뇨에 합병증까지 겹쳐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제발 동생이랑 재결합해달라며 애원을 해오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건 간에 죗값을 치르는 것일 뿐이니 신경 쓰지 않고 제 남은 인생을 즐기려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니? 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여기 집에 좀 와서 자라. 이번 주말에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니? 주말에 아버지랑 모임에서 부부 동반으로 강원도 1박 2일 여행 가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는데 땅콩이를 못 데려가자니 애 혼자 있는데 와서 밥 좀 챙겨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신경 좀 써주거라. 아, 땅콩이요? 그래, 주말에 어차피 할 일도 없을 텐데 신호 데리고 와서 하루 자면서 땅콩이 보고 이왕이면 집 청소도 해놓으면 좋고.
그런데 어머니 이번 주에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라서 저녁 식사 같이 하기로 미리 약속했는데요. 사돈 생신밥이야. 다음 날 먹든지 한 주 더 있다가 먹어도 되잖니. 그럼 아무것도 혼자 못하는 강아지 굶어 죽일 셈이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엄마 없이 혼자 계시는 거. 그래서 생신만큼은 제때 잘 챙겨드리려고 해요. 누가 챙기지 말라고 했니? 사람 밥이야 하루 이틀 늦게 먹어도 괜찮지만 말 못하는 강아지는 어쩌란 말이니? 그리고 땅콩이는 집에 혼자 있는 거 엄청 싫어해. 그럼 저희 집에 데려와서 보살피고 있을게요. 그럼 되죠? 얘는 참. 땅콩이는 예민해서 우리 집 아니면 낯설어서 하루 종일 짖고 밥도 잘 안 넘겨. 그냥 집에 와서 보살펴 주래도.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랑 이미 몇 주 전부터 찾아뵙기로 한 약속인데 갑자기 이렇게 취소해버리면 너무 곤란해요. 사돈 이번 생신밥 못 드시면 뭐 어디로 사라지기라도 한다니? 시집 와서 이 집 식구 됐으면 뭐가 먼저고 이런 거 파악이 안 되는 거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내가 뭐 하나 시키면 단박에 들어주는 경우가 없니? 아주 따박따박 온갖 이유를 다 들먹이면서 요리조리 다 피하긴 하고. 지난번에 서영이 임신했으니까 가서 밥이랑 반찬거리 좀 해주고 오라 그랬을 때도 회사 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너는 도대체 이 집 며느리가 맞긴 한 거냐? 그때는 정말 중요한 회사 전시회 앞두고 있어서 그랬어요. 제가 총괄이라 저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직원들이랑 밤새 일하는데 어떻게 아가씨 밥을 해주러 가요. 이것 봐, 이것 봐. 또 그런다. 내가 하는 신용이라도 냈으면 말도 안 해. 어쩜 그렇게 너는 매번 할 일이 그렇게 산더미니. 누가 보면 세상 일 다 내가 하는 줄 알겠다. 대기업 다니면서 돈 좀 번다고 아주 생색은. 이번 주말은 잔말 말고 와서 땅콩이 케어해라. 더 듣기 싫구나. 알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번 주 어려울 것 같다고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드려볼게요가 아니라 무조건 와라.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어머니. 아빠. 오, 미네야. 아빠 정말 너무 미안한데 주말 아빠 생신잔치 한 주만 더 미루면 안 될까?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꼭 나가봐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이제 꽤 높은 자리 직급 차지한 너가 주말에 나가야 할 정도면 진짜 급한 일인가 보구나. 너무 미안해. 미리 잡아놓은 약속인데 이렇게 취소해서. 아니야. 생일은 뭐 또 돌아오는 건데 너 회사 일이 더 중요하지. 아빠, 그나저나 사돈 어른들은 잘 계시지? 건강하시고? 잘 계셔. 그건 왜? 사돈들 가져다 드리라고 집에 좋은 한과 세트 사다 놨는데 이번 주에 너 못 만나니까 다음에 만날 때 꼭 전해드리렴. 아빠는 뭘 그런 걸 준비했어? 시댁은 아빠 생일이라고 뭐 주시는 것도 없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사돈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러겠니? 내가 뭐라도 하나 잘해드리면 그 복이 다 너한테 가겠지. 우리 딸 조금이라도 예쁘게 봐주십사 하고 보내드리는 거지. 안 그래도 된대도. 너가 바쁘게 회사 일 하면서 싹싹하게 시댁 잘 챙길 거라는 거 아빠는 안 봐도 다 안다. 떡두꺼비 같은 신우도 안겨드리고 예쁨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럼 나 많이 아끼고 좋아해 주셔. 엄마처럼 잘해 주셔. 정말 다행이다. 너네 엄마 일찍 죽고 빈자리가 컸을 텐데 사돈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지. 아빠. 아무튼 사돈 어른들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고 이서방한테도 잘하고. 미안해 아빠. 내가 다음번에 식당 예약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래. 몸 아껴가면서 일하거라. 여보세요? 여보, 지금 빨리 여기 하나병원으로 올 수 있어? 병원은 왜? 신우가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좀 크게 다쳤어. 팔은 부러지고 발 쪽에 인대가 나갔대. 나도 좀 전에 연락받고 급하게 반찬하고 달려왔어. 다른 데는 다친 데 없고? 넘어지면서 얼굴도 좀 긁히긴 했는데 그것보다 팔이 부러져서 아프니까 애가 계속 울어. 울면서 당신 찾네. 아, 오늘은 너무 곤란한데. 어? 무슨 소리야? 애가 지금 저렇게 아파 누워있는데. 오늘 거래처 미팅 있는데 끝나고 접대까지 동행해야 되거든. 당신 그게 말이야? 접대 때문에 애 병원을 못 온다니. 당신도 알잖아. 이런 고객사 접대 날 데려가는 게 무슨 뜻인지. 이 회사 들어와서 다른 과장이고 대리들 다 데리고 다니는데 나만 한 번도 못 꼈단 말이야. 나도 이제 부장님 눈에 들기 시작했다는 뜻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아파서 응급실에 와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애가 암 걸린 것도 아니고 학교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다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 거 나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냐?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막말로 넌 대기업에 큰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으니까 나 같은 핫바리 직원 심정 따윈 모르겠지? 내가 말했지. 오늘 내가 부장님이랑 접대 가는 건 어렵게 얻은 기회라고. 남편이 어쩌면 승승장구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앞길을 막아야겠어? 여보, 누가 앞길을 막았다고 그래? 다만 애가 다쳤는데 당신한테는 뭐가 더 우선인지 모르겠으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러지. 나도 당연히 신우 걱정되지. 그런데 회사에서 이런 기회 놓치면 어디 또 쉽게 오는 줄 알아? 그리고 어차피 당신도 있는데 굳이 나까지 가서 걱정한들 애가 금방 낫냐고. 아무튼 난 오늘 죽었다 깨어나도 접대 가야 되니까 혼자 간호하기 힘들면 엄마라도 부르든지 해. 어머니가 오시겠어. 아무튼 내가 알아서 할게. 예, 지금 당장 여기 집으로 좀 와야겠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땅콩이가 아침 먹은 걸 다 캐워내더니 저녁은 거들떠도 안 보고 저렇게 매가리 없이 누워만 있자니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땅콩이가요? 아버님은 안 계세요? 아버지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너한테 전화했지. 이럴 시간 없어. 빨리 오라니까. 애 죽게 생겼다. 어머니, 지금 밤 11시예요. 시간이 중요하니 땅콩이가 다 죽어가는데. 저도 오늘 야근하고 좀 전에 들어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말씀하시면. 아니,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시댁 가까이 살면 이런 것 저런 것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12시가 넘은 것도 아닌데 병원 동행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니? 그리고 땅콩이가 남이니? 너 시집 올 때부터 있던 한 식구나 다름없는데 애가 아프다는데 너 어쩜 이런 태도로 나오니? 너 무서운 애구나. 저도 땅콩이 많이 귀여워하고 좋아하는데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어머니. 넌 입이라도 있어서 힘들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 못하는 짐승은 아파도 말도 못하는데 너 정말 야박하구나. 저 어머니 안 계실 때 자주 들러서 땅콩이 챙겨주고 잘했는데 오늘 못 가는 걸로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마음은 정말 가고 싶은데 저도 몸이 안 움직여요. 진짜 죄송하지만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가시면 안 될까요? 이 밤에 아버지도 없는데 시어머니랑 땅콩이 택시나 태워 병원 보내고 아주 내가 좋은 며느리 두었구나. 아휴 참.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가 다 너 같은 줄 아니?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엉덩이만 들썩거려도 뭐 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뭐 필요하세요? 이러면서 잘 모신다는데 복도 없는 나 같은 년은 돈 좀 번다고 뭐가지 빳빳한 잘난 며느리 두어서 이렇게 서럽게 사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 여기서 대기업 소리가 왜 나와요? 너 좀 좋은 회사 다닌다고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니? 이렇게 어려울 때 시어머니가 얘기 좀 하면 네네 하면서 바로 튀어오는 경우가 없어. 나한테도 이러는데 너 성호한테는 얼마나 심하게 굴겠니?
어머니, 저 성호 씨 하는 일 존중해주고 있어요. 절대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가 나한테도 이러는데 성호한테 어떻게 알지? 안 봐도 비디오구나. 어머니,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갈 수 있으면 당연히 가겠죠. 하지만 됐다. 너 같은 애 말고 돈 못 벌어도 고분고분한 애 들일 걸 그랬구나. 끊어라. 엄마랑 싸웠어? 싸우기는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시지. 밤늦은 시간에 땅콩이 병원 가야 된다고 빨리 오라시는데 힘들 것 같다고 하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서 또 뭐라 하셨어. 엄마가 당신한테 의지하는 거잖아. 의지는 무슨, 그냥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하신 거야. 엄마 집 차 갖고 가면 얼마 안 걸리는데 병원 좀 데려다주고 오지 그랬어. 여보, 알잖아. 나도 일하고 늦게 들어와서 녹초되어 있는 거. 신우 팔도 아파서 내가 대신 학교 준비물이랑 이것저것 다 챙겨주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야밤에 어떻게 운전을 하고 거길 가? 그럼 당신이 가지 그랬어. 또 남편 무시한다. 여보, 당신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항상 시댁에 이런 이슈는 내가 다 도맡아 처리해야 되는 거야? 당신이라도 내 방패가 돼서 중간에 어머니한테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돼? 어쩔 때는 오히려 당신까지 나 등 떠밀어서 날 힘들게 하는 느낌이야. 그렇다고 너가 언제 엄마가 뭐 얘기했을 때 한 번에 예스 한 적 있어? 너도 자발적으로 시댁 일에 안 나서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더 그러는 거겠지. 지금 내 상황에서 뭘 더 열심히 하라는 건지 난 정말 이해 못하겠어. 미리 다 잡아놓은 아빠 생신잔치 약속도 파토내고 그 집 가서 땅콩이 봐주고 오며 가며 어머니가 시키면 집에 들러서 또 봐주고 청소해 놓으라면 청소해 놓지, 쌀 씻어 놓으라면 쌀 씻어 놓지. 도대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여기 하녀로 시집 온 거야? 너 우리 엄마한테 말이 좀 심하다. 어머니는 맨날 나한테 저렇게 요구만 다 하시고 정작 우리 신우 다쳐서 병원 입원했을 때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한 번을 안 와보셨어. 전화도 내가 먼저 드려서 애가 이렇게 됐다 설명드렸더니 많이 안 다친 것 같다고, 안 죽었으면 됐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억장이 다 무너졌어. 강아지 밥 못 먹고 힘없이 누워있다고 나한테 밤에 전화하셔서 병원 데려가라고 하시는 건 괜찮고 손주 아픈 건 상관없는 거야? 땅콩이가 엄마한테 어떤 존재인지 너도 알잖아. 엄마는 나보다 땅콩이가 더 소중할걸? 모르는 거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손주잖아. 말이라도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안 죽었으니까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땅콩, 땅콩, 땅콩. 맨날 그놈의 땅콩이 탈이. 그 예쁜 강아지가 이제 다 미워 죽을 지경이야. 너 엄마 앞에서 말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엄마 거품 물고 쓰러진다. 어머니가 땅콩이를 생각하는 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나나 신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민감한 거야. 나이 드시고 적적한 거 땅콩이가 그나마 옆에 있어서 도와주는 거야. 감사한 줄 알아라. 당신도 정말 똑같아. 나 생각해주고 나 존중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됐어. 잠이나 자. 여보세요? 미네야. 정아야. 야, 너 왜 울어? 우리 아빠가 일하다가 낙상사고가 났는데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그만. 우리 불쌍한 아빠 어떡해, 정아야. 뭐?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하나병원 장례식장이야. 정아야, 미안한데 학교 가서 신우 좀 빨리 데리고 여기로 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성호 씨는 오늘 고객사랑 골프 치러 간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통 연락이 안 돼.
그래서 너한테 먼저 연락한 거야. 응, 잘했어, 미네야. 진짜 잘했어. 많이 놀랬지? 나 지금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신우 데리고 갈 테니까 너무 울지 말고 있어. 고마워.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지금 내가 몇 번 전화했는지 아니?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계속 오시고 상주하고 있어서 전화 온 줄 몰랐어요. 내가 지금 억장이 무너져서 못 살겠다. 지금 당장 빨리 집으로 좀 와라. 네?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땅콩이가 지난번 수술이 힘들었는지 얘가 기어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이제 어떡하니? 땅콩이가요? 아휴, 지금 빨리 집으로 오래도.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저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주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지금 어떻게 가요? 아, 그럼 어떡하니? 아버지도 지방 출장 중이라 안 계시고 너랑 성우랑 다 거기 있는데 얘 빨리 화장터로 옮겨야지. 화장하고 사람처럼 장례도 다 치러줄 거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저희 아버지 발인도 안 끝났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장례식도 안 오셨잖아요. 땅콩이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니? 그래도 성우 편에 돈 보냈잖아. 그럼 된 거지. 뭘 안 갔다고 성화야, 성화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사돈이에요, 어머니. 아니, 얘가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강아지가 그렇게 귀하면 어머니가 끝까지 잘 해결을 하셔야죠. 다른 때도 아니고 친아버지 돌아가셔서 여기 있는 저한테 강아지 화장터에 데려가고 장례를 치르라니요. 저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네요. 사돈 일이야 안 됐지만 내가 땅콩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너도 알잖니. 아는 애가 지금 이런 태도로 나오겠다는 거야? 어머니, 저도 저희 아버지 엄청 아꼈어요. 어머니랑 더 이상 상식적으로 대화가 힘들 것 같네요. 끊겠습니다. 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이제라도 뭐 잘못했다고 빌려고 연락한 거냐? 아이고, 아주 빨리도 연락했구나. 아줌마. 뭐? 아줌마? 개념이 없다 못해 사라진 이 아줌마야. 이제 어머니 안 해도 돼서 속이 다 시원하네.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뭘 잘못 먹은 건 그쪽이고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줌마 머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냐? 아줌마는 아줌마 잘못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제발 물어보세요. 세상에, 사돈이 돌아가셔서 한창 장례 치르고 있는 며느리 불러서 강아지 장례 치르게 하는 게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인가요? 너 반성하는 기미가 아예 없구나. 그리고 아줌마? 아주 남의 식구 되기로 마음 먹은 게냐? 반성? 반성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 같은데. 얘가 진짜 미쳤구나. 열받아서 미치다 못해 돌아버릴 뻔한 거 지금 간신히 이성의 끈 잡고 이렇게 통화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라고요. 당신도 그렇지만 어쩜 당신 그 잘난 아들도 그렇게 똑같을까? 내가 이 얘기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중간에 강아지 장례식장 가서 얼굴이라도 비추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도리? 당신들이 나한테 감히 도리를 우는애? 진짜 둘 다 미친 거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니까. 이런 인간을 우리 애아빠라고 참고 살았던 내가 다 슬퍼지더라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아온 내 입을 막아버리고 싶더라고. 얘가 뚫린 입이라고 이제 진짜 막하네. 날 이렇게 만든 건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가 이제 어쩌겠다는 거냐? 당신네 같은 족속이랑 내가 어떻게 계속 인연을 이어가겠어요? 우리 신우도 마찬가지고.
아줌마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빨리 데려가세요. 참, 아줌마 아들 회사 생활도 좀 어렵겠어요. 아줌마가 그렇게 싫어하던 잘난 대기업 며느리가 그 아드님 작은 회사의 가장 중요 고객사였다는 건 몰랐죠.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이성우한테 책임 물어서 거래 끊어놓을 테니까 회사에서 잘리든지 지발로 나오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겠죠? 뭐? 야! 전 남편은 저한테 아이와 집까지 다 빼앗기고 이혼과 해고를 동시에 당하며 시댁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며 시어머니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감사하게도 친정아버지가 평소 들어놓으신 사망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대기업을 다니는 저의 연봉까지 더하니 저와 아들은 전혀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